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확 추워졌죠.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전통시장. 작은 불씨 옆에서 상인들이 꽁꽁한 손을 녹이고 있습니다. 꽃게가 담긴 빨간 대야 속물에는 살얼음도 끼었습니다. 추워갖고 마비 돼버렸어, 마비. 손님들도 그야말로 중무장을 하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장갑도 찌고 무릎이 싫어서 어디를 다닐 수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더 춥다 가니까 여기다 사가지고. 병원은 감기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독감 환자들입니다. 저는 발이 너무 세가지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했어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안팎, 낮 최고 기온도 강한 바람에 체감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추위로 운동을 위해 이곳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방한용품을 찾는 손님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추위에 털모자와 장갑, 그리고 내복 등이 인기입니다. 방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릎 덮개 같은 것도 지금 보러 나왔어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밖에 나간 거 무서울 정도로.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한파와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온 상승하겠으나 20일 수요일부터 다시 기온 내려가 광주와 전남에 눈 내리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수도 계량기,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의 보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동파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으로 민주당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지역 정치인들은 잇따라 이 전 대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사당화를 지적하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창당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당내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주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신당 추진 중단 호소 서명에는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과 총선 승리를 위해 신당 창당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면은 호남 의원들, 특히 전남 의원들 중심으로라도 공동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창당이 이루어질 경우 파급력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창당 명분이 부족한 만큼 영향력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여야 경합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쇄신에 대한 요구를 당 지도부가 나서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당 지도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잇따라 개별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낙연 신당 추진을 둘러싼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가 지난 2년여 동안 20조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들어 지난 2년여 동안 2차 전지와 우주항공,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한 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한 결과 국내외 기업 294개를 유치해 20조 5,4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정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입지 규제 완화로 2차 전지와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4조 4천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수시의 내년 본 예산이 1조 4천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올해보다 987억 원 줄어든 1조 4,577억 원을
내년 본 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가덕도를 특정 도서에서 해제하고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전남의 인구는 180만여 명으로 5년 전보다 4% 줄었습니다. 반면에 전남의 외국인 수는 40% 가까이 늘었는데요. 일부 지역은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전남 외국인 현황과 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도누안 씨. 아내도 베트남 국적으로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요즘 부부는 산부인과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 아마 다음 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도누안 씨와 같은 외국인은 영암에서만 7,900여 명. 영암 군민 7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92%는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삼호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암군 삼호읍 조선소 산단 인근 빌라촌에는 외국어가 적힌 간판들이 빼곡해 작은 지구촌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매년 8천여 명의 청년이 광주, 서울, 경기 등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도 전남은 26%로 전국 최고 수준. 특히 조선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 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선소 인력난이 심각해서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 안 하려고 합니다. 작업자들은 다 외국인이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숙소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나 이런 공간들을 유휴시설들을 좀 파악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전남 외국인 수는 5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확대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우수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좋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발적인 기여를 해주시는 것.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인구 청년 이민국 신설 등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복지 등 이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했는데요. 이를 두고 지자체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최초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1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여수시가 업체에 특혜를 주고도 법정 싸움에서 패한 것은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항공산업 인프라를 갖춘 고흥군에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특히 이 농공단지에는 드론의 연구와 제조기업 입주 공간을 갖춘 국내 첫 드론 산업 특화 단지가 들어섰는데요. 벌써 34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의 특별한 농공단지가 들어섭니다. 고흥읍 고소리 항공센터 인근 13만 7천여 제곱미터, 약 4만 평 면적의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2026년 7월까지 총 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돼 공영개발로 추진됩니다. 이 농공단지의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정밀기계와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4개 업종. 고흥군은 특히 3년 전부터 무인항공기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현재까지 34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냈습니다. 고흥은 농수축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지금까지 조성된 농공단지도
농수산물 가공업체 입주에 그쳤었는데 이번에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무인항공, 제조, 연구업체들이 입주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드론 산업 특화단지로 일찌감치 국토부와 전남도의 산단 지정,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이번 달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농공단지 조성으로 1,500명의 고용, 450억 원의 소득 창출 효과와 함께 드론 중심 도시의 입지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1호는 전국 최고의 항공산업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드론 연구, 개발, 실증은 물론 생산까지 고흥에서 할 수 있게 돼 드론 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주발사체 산업에 이어 드론 중심의 항공산업까지 고흥군의 지역 산업 구조가 첨단 분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내륙 거점 역할을 할 제주연계 물류센터가 고흥 녹동 신항에 들어섭니다. 전남도와 제주도, 고흥군은 오늘 전남도청에서 양 도지사와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연계 물류센터 설치 업무 협약식을 갖고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항만구역에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000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운영하고 제주 지역의 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이용하게 될 제주연계 물류센터는 삼다수와 공동물류 등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내륙 물동량을 처리하는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 최초 특수 상용 수소 충전소가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42억 원을 포함해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코하이젠 수소 충전소는 버스와 승용차 모두 충전할 수 있고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수소 충전소 확대에 발맞춰 내년에는 수소 승용차 15대, 수소버스 15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상내마을 주민 1동 30만 원, 도사동 24통 서편마을 주민 1동 25만 원, 광양시 진월면 장제마을 공동의 회원 1동 20만 원, 오추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승주읍 도정리 고산마을 주민 1동 17만 8천 원, 순천시 해룡면 서가마을 주민 1동 15만 원, 남강리 남강마을 주민 1동 12만 7,500원, 해룡면 용전마을 주민 1동 11만 7,500원, 승주읍 도정리 충내마을 주민 1동 11만 5천원, 여수시 여서동 23통장 노영란 10만원, 광양시 진월면 구룡마을 주민 1동 10만원, 진목마을 주민 1동 10만원, 마동마을 주민 1동 10만원, 신덕마을 주민 1동 10만원, 돈탕마을 주민 1동 10만원, 순천시 연양동 유주나무꽃집 장윤정 10만원, 광양시 진월면 신기마을 주민 1동 10만원, 구동마을 주민 1동 10만원, 금동마을 주민 1동 10만원, 향동마을 주민 1동 7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 출고가가 10%가량 내립니다. 국세청이 수입주류에 비해 높은 국산주류의 세금 부담을 낮춰 역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현재 1,247원인 한 소주의 공장 출고가는 1,115원으로 약 130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는 주택 2가구에 입주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순천에 사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저소득 서민 등이 대상입니다. 여수 고서동 달빛갤러리에서 최혜경 화가의 한올 한점 전시가 다음 달 2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무료며 최혜경 화가의 소박하고 따뜻한 우리 그림 민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도 5도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최고 8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인 모레는 오늘보다 더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강추위 속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구름 많고 흐리겠고요. 강한 바람에 체감 추위가 더 커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0도, 순천 영하 2도, 광양, 고흥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6도, 그 밖의 지역은 8도로 오늘보다는 덜 춥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6분, 간조 시각은 오전 7시 2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타자 소크라테스와 12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소크라테스와 계약금 30만 달러와 연봉 50만 달러, 옵션 40만 달러 등 12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아에서 뛴 소크라테스는 3년 연속 동행하게 됐고 올 시즌엔 타율 2할 8푼 5리에 20홈런 96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전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수출은 54억 7,400만 달러, 수입은 41억 8,700만 달러로 12억 8,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8% 감소한 13억 9,500만 달러, 전남은 19.4% 증가한 37억 200만 달러였습니다. 광주는 가전과 기계류 감소 영향이 컸고 전남은 화공품과 철강 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전세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광양시의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의 하나로 운영되고 이 기간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마동 사무소 2층 소회의실이나 자택 방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지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서비스가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